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5% 정도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하단 지지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전날과 오늘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날은 위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강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현재 가격에서 일정하게 가격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전날 제가 거래량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도세의 흐름이 전일보다는 그래도 적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3시 5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전일보다는 오늘 거래량이 아무래도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즉 매도세의 힘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서 제가 최근 일주일간 좋은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그런데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ADR 공모의 7배 청약 240억 달러 조달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내일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이 되겠죠. 미국에 상장되는데 지금 약 7배가 청약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세가 좀 삼성전자보다 많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커플링 돼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게 245억 달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715억 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245억이 아니라 245조인데 이거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만큼 자금이 좀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250억 달러 250억 달러가 맞겠네요. 과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250억 달러 미국 알리바바 다음으로 현재 규모가 제일 큰 청약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내일까지는 기대감의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ADR이 만약에 내일 이제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ADR이 그냥 미국 기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코스닥의 중국 기업이 수십 개인데 모르시잖아요. 종목명을 한글로 하니까 사실 그게 중국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ADR도 미국에 상장하면 그냥 뭐 다국적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니까 ADR 주가의 흐름이 좋으면 이 ADR 취급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과 같은 동급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하고 네임밸류가 다른 게 미국 시장에서 상장했을 때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 주가 요인에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카더라이기는 한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같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바로 마이크론 때문인데요.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한 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 계속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흑자에서는 뭐냐면 이 SK 하이닉스 공모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헤지펀드사들의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공매도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낙폭이 크게 나온 이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DR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커플링 돼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도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뭐 23만 원까지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를 돌파하면 좋겠지만 여기 돌파되는 거는 추후 문제고 지금 자리에서 한 33만 원, 4만 원 자리까지는 한번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만약인데 만약에 이 SK 하이닉스의 ADR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미국 ADR 상장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왜 먼저 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 여기에만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조금 애매한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도 들어가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사업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를 할 때 미국에다 만약에 ADR을 하게 되면 미국에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반도체 얼마 벌었고 가전 얼마 벌었고 디스플레이 얼마 벌었고 이거를 다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가격이 200만 원대라 사실 삼성전자처럼 유동성이 풍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압도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ADR로 상장을 해서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권에서 ADR로 상장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ADR을 상장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어찌 됐던 SK ADR이 잘 상장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삼성은 왜 하나냐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삼성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이 시그널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조지표 서식을 믹스해 놓은 건데 이게 나오면 주가가 조만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뜬다라고 해서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떴다라는 거는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매매했었던 종목을 토대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자,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주식 영상을 찍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종목 지금 사도 되나요? 또는 이거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거 추매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지만 이 기준 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점을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라고 해도 사실 서점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뭐 피터 린치나 찰리 민거, 워렌 버핏 책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가치 투자 얘기만 하거든요. 10년 먹고 갈 주식들 아니면은 뭐 사지 말아라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기술적인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앞전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 다시 한번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A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 저항대를 뚫고 돌파되는 돌파 매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에코프로의 경우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선이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하단에서 이평선과 캔들이 닿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평선하고 캔들이 멀어지는 시점 있죠. 여기 이 자리를 저항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지대의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항대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지대에서 매수를 하기 가장 결정적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즉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검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방송이나 언론 매스컴에서 관련된 이슈와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산 자리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추세 매매하고 돌파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파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추세 매매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캔들과 이평선이 서로 만나는 시점, 이러한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믹서를 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이 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시그널이 뜨면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뜨는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괴리우상, 즉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매도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토대로 저희가 매매했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날짜를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10월 16일, 11월 24일, 1월 12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 날 여기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투자신탁자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때 가격이 5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횡보를 하다가 어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네,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5만 원대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는 57,0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98,400원 10만 원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때요? 파란 화살표가 뜨면서 매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볼 때에는 이 이평선과 캔들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게 거래량이 동반될 때 저는 이렇게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 AI가 보고 있는 매수 타점이 어떨 때 일치할 때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 보이시는 11월 24일 날 다시 한번 수렴하는 자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11월 24일 날도 설명을 드리죠.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이시는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여기에서 목표가로 잡았던 10만 원을 약간 넘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더블 화살표가 파란 화살표가 떠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과 다시 수렴을 하고 나서 1월 12일 근처에서 1월 12일 날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게 투자에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냐면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15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15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라는 걸 들어갔는데 15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15만 원이었는데 어때요? 여기 이 사이에 이 파란 화살표가 뜨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매도했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대략 여기 보이시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매도라는 걸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하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1월 12일 날 매수를 하셨으면 평단가가
9만 원이고 매도가가 18만 원. 100만 원을 넣었으면 얼마예요? 200이 된 거죠. 1000만 원을 넣었으면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2억이 된 거죠. 며칠 만에 여기 보이시는 15거래일 이내.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연락처 보이시죠? 010-3969-8354. 이 연락처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수익 볼 종목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추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돌파 매매 자리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그렇게 타점을 공유 받으시고 저희가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면은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면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 매도 문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러한 흐름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주만 매매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노트에 체크해 놓고 정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갈 때 조금씩 시드를 늘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드를 늘려가면서 맛배기 수익도 보면서 주식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브리핑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슈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문자로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연락처 010-3969-8354로 11 또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크게 영상에 숫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저거 보시고 나도 매수 매도 타점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증시 이슈 문자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나 1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3전에 대한 시장표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하향조정 리포트가 나왔고 39만 원으로 매수 유지 의견이 나왔어요. 반면 KB증권은 55에서 60만 원으로 더 높였죠.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3전에 있는 자금을 덜어냈을 가능성이 크고요. KB증권에서는 3전에 투자한 물량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현재 주가의 흐름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 아닐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하락을 멈췄다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하락을 멈췄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차익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익 실현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약자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으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횡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횡보라는 걸 하는 시점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기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와 같은 모양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뭐가 커져요? 바닥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신규 매수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소문만 무성한 잔치인지 아니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이 달리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회의적인 반응이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있는 증시에 자금을 투입할 필요 없이 나스닥 SK 하이닉스의 ADR을 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줄어드는 이미지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반대로 국내 증권사, 기관에서는 지금 100만에서 500만까지 물량을 늘어간 상황이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은 이 형광색 선이 60선인데 여기가 이탈을 해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탈은 여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살짝 걸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120선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제가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이 공시 부담 때문에 ADR 상장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SK 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ADR을 해서 만약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현재 얼마죠? 224만 원이란 말이에요. 219만 원,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ADR 상장하면서 300만 원까지 그냥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SK 하이닉스 추세가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 입장에서는 바스켓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비등비등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가격이. 그러면 삼성전자도 기본 밸류 자체가 낮지 않은데 ADR 하나 했다라고 해서 SK가 올라가면 여기와 맞춰서 동조화로 키 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 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상장이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미국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게 있다라면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나 그리고 나서 소각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별 배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들을 꺼내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비벼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연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제까지도 긍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ADR 상장 이슈가 내일 새벽 11일 새벽이죠. 11일 새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주가가 강세의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실제 상장이 돼가지고 이슈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관건은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한국장이 끝나고 미국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내일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미국 상장한 다음에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일단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더 스테이해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재 이 리딩에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매매 타점 잡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대략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두 번의 돌파 매매 타점이 있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첫 번째는 어디냐? 여기 보이는 이 정고점 자리를 돌파했을 때 이 자리가 돌파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보이는 이 자리 돌파 매매 포인트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돌파 매매 자리에서 어때요? 저항 맞고 흘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랩을 깐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평선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평선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가 급등이 나온 포지션이죠. 즉 주가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흘렀는데 다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돌파 매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돌파 매매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돌파 매매를 볼 때 단순하게 이 캔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즉 돌파 매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앞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돼줘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메이저들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메이저가 들어온 모습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처럼 주가가 흘러갈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완전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돌파 매매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실제 저희가 돌파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12월 22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AI 가속기용 HVALP4 동박 북미 독종 공급 관련해서 이슈를 설명을 드렸고, 이 2차 전지로 원래 과거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동박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동박보다 마진율이 30%에서 40% 정도 높습니다. 회로용 동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1월 달에도 분명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수급을 봐야 된다.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뭐가 해주고 있기 필요하다라고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 주체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돌파 매매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자리 녹색 선까지는 볼 수 있다. 여기가 60선이거든요. 터치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어디까지 여기 보이시는 5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재 가격은 37,000원이고 5만원까지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50% 조금 안 되는 목표 수익률을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20만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근데 지금은 과대낙폭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 보이는 18만 4천원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14만 8천원도. 해서 매수하신 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미 과대낙폭돼서 상승분 전부 반납한 종목들은 기관하고 외인들 입장에서는 베리 나이스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주가를 매집해서 밀어 올릴 때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돌파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했었던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타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기준으로.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단 여기 보이시는 250선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돌파될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 이 자리 이 122평선에서도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때요?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는 얘가 여기에서 100%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뒤집어 보면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자리, 여기 전고점 자리가 이 32,873원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여기 이 자리가 돌파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참 요즘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매매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 보고 제가 신호 드릴 때 영상 보고 같이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공사다망해서 나는 문자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보실 때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파이팅입니다.